여수의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사건 이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서 대세를 확인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수고등학교 인근에 13층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학교 측이 주택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 동안 도내에서 41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추석 연휴 이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15명, 목포 6명 등 12개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으며 대부분 명절 연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뒤 가족, 지인 간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019명이며 전체 도민 184만 명 가운데 79.2%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공공의료기관 치료는 전남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남 지역의 환자는 2,270명으로 이 가운데 84.5%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코로나19 공공의료기관 입원 환자 비율 64.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가족 4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는데 사건 이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잦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이 아파트에 사는 35살 A씨가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40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 부부의 부모인 60대 부부 역시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는 자녀들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 방에 있어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혹시 소리 같은 거 들으신 게 있어요? 뭔 소리가 막 푹푹 나서 그걸 뜨니까 1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엄마가 왔어. 지금 엄마하고 싸운 줄 알았어요.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와 10여 분 뒤 경찰에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층을 신고한 적이 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들은 평소에도 A씨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자주 항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총소리가 들려서 맨날 막 그냥 벽을 뜯어서 그래요. 뭔 소리가 나 조금만 나서 원래 무서웠어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그냥 맨날 뜯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때요.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살인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 측의 폭리 분양과 부실 시공을 규탄하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웅천 부영 2차, 3차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부영아파트 폭리 분양, 부실 시공 규탄 집회를 갖고 여수에서 부영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여수시가 부영의 부실 시공과 하자 공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집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부영 2차와 3차 아파트의 경우 부영 측이 엄청난 분양 폭리를 취하고 임차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여수시가 이 같은 고분양 폭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남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확인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대 위기 요인으로 꼽혔던 이른바 대장동 의혹도 오히려 반전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첫 승을 거두고 희망을 봤다던 이낙연 후보.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북 경선에서 다시 과반의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는 대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호남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게이트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개인의 비리 의혹 사건에서 이제는 국민의힘과 연관된 비리 의혹으로 프레임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못 막았다고 그 도둑 막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후안무치라고 해요.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대립 구도가 강해질수록 민주당 내부의 결집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아주 특별한 반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를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입니다. 여수 을 지역구 김회재 의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 지침에 따라 주택을 처분했음에도 명의신탁 의혹으로 탈당까지 권유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부실하고 무성의한 조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김회재 의원의 아파트 매각에 대해 명의신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탈당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다음 달 19일 허 시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고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 시장은 지역 신문사 대표 시절 1억 6천만 원의 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와 인접한 부지에 잇따라 고층 건물 신축이 추진되면서 학교 측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며 문화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고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930여 제곱미터 부지. 최근 이 땅 주인은 이곳에 13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여수시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는 아파트 건축으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해 교육권이 침해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조감도에 보면은 담장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돌입니다. 이것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면은 1년 동안 저희 애들은 공부를 못 합니다. 2년 전에도 땅 주인은 같은 곳에 숙박업소를 지으려다 교육청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거시설은 교육청 심의가 필요 없어 이번 경우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다 건축주도 확고한 의사를 보이면서 갈등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지 인근과 학교 담장에까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건축 시도가 잇따르자 학교 측에서는 아예 여수시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토사학자들이 해당 부지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지휘했던 동장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여수시도 잠시나마 이곳에 동장대 누각을 복원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의리 서려 있고 우리 동문들이 여기에서 꿈과 기상을 키웠던 동장대를 다시 복원시켜서 여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나 여수시는 명확한 역사적 근거가 없는 이상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현재는 건축주와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원안의 13층 아파트 건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율이 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순천만 가든마켓의 민간 주주 모집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가든마켓 주식회사의 민간 주주를 공개 모집한 결과 청약 금액이 18억 1,500만 원으로 18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신청자별로는 개인이 480명, 농업인이 186명, 법인이 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와 가든마켓 주식회사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는 신청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한 뒤 내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영광 한빛 원전과 인접 국가로부터 방사선 유입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에 무인 자동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구축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까지 한빛 원전 소재지와 인접 지역 4개 지자체에 방사선 감시기 20개를 설치한 데 이어 나머지 18개 시군에도 올 연말까지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부동산 불법 증여와 허위 신고를 정밀 조사한 결과 9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정밀조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순천과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에 신축 아파트 공급지나 다운 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큰 아파트 8곳을 상대로 시행됐습니다.